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이란이랑 미국,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가 좀 많이 폭락하고 있다고 그건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오늘인가 최근에 미국, 이란 무슨 섬이었지? 하르크 섬? 어쨌든 음. 섬이 그 섬에 중요한 음. 엄청 큰 석유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미사일을 미국이 해서 지금 좀 물가가 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란이 기름도 많이 만들어서 차 휘발유 그런 거 다 좀 비싸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잠깐 제가 좀 놀란 게 제가 오늘 못 봤지만 최근에 좀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간 회사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게 제가 알기로 막 큰 회사 안에 사실 작은 회사? 네. 그런 막 큰 삼성이나 LG 같은 큰 회사 말고 좀 더 작은 회사? 예를 들어서 로보티즈? 막 그런 주식들이 좀 많이 안 내려가고 제가 알기로 로보티즈가 아직 20대? 20만 원대? 네. 중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허짱은 뭐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사장이요. 지금 이란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기름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올해 이제 그 유동성 정세라고 해서 미국이 금리,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 이자가 붙잖아요. 네. 그 이자를 얼마나 많이 줄까라는 걸 정하는 거를 금리라고 하는데, 그거를 낮추려고 했어요. 근데 그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오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가가 좀 진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금리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름값이 최근에 이란 전쟁으로 오르니까 그러니까 좀 그걸 낮추는 건 좀 어렵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오르는 게 이제 나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는 금리를 낮추면 반대로 이제 좋아지는 게 있는데 뭐가 있나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요. 왜냐면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는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싸지는 건 아닌가요? 돈이 싸지는 거예요. 돈이 싸지니까 반대로 물가는 비싸지죠. 그러니까 돈보다 물건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네요. 물건이 1,000원짜리 물건이 있었어요. 그 물건이 5,000원이 됐어요. 근데 돈에 5,000원이 됐는데 돈이 이제 가치가 조금씩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국엔 뭐 가치가 없고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니란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면은 사람들은 물건을 빨리 사고 미리 사려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컴퓨터 노트북을 사려고 하는데 나중에 비싸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비싸질 수도 있고 내가 노트북을 사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살 수도 있겠죠. 근데 돈을 빌렸을 때 이자를 조금만 줘도 되죠. 네. 그러면 물건을 사기가 쉽겠죠. 네. 그래서 물건을 사기 쉬워지면 사람들은 물건을 많이 사고 네. 그러면 물건을 서로 많이 사고 많이 만들고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효과도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금리를 낮추려고 했는데 잘 안 낮춰져서 우리한테는 좀 유리한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미국이 돈을 빌렸을 때 주는 그 이자 그거를 낮추면 우리도 낮출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여러 나라 사이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만 금리를 낮추면 우리나라에 돈을 맡겨봤자 이자를 조금밖에 안 주죠? 네.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맡길 필요가 없어지죠?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돈을 빼서 이자를 많이 주는 나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자를 낮추면 아까처럼 경기가 잘 돌아가서 좋은데 우리만 낮추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미국이 낮추면 우리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지금 전쟁 때문에 좀 그게 어려워진 상황이죠. 역시 전쟁이라는 건 좀 무서운 일이네요. 네. 그리고 오늘 호르그 섬을 미국이 이제 좀 호르그 섬에 있는 군사시설, 미사일이나 그런 것들을 공격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네?
거기에 이제 그 이란의 석유가 많이 쌓여 있어요. 석유요? 그 석유 회사니까? 이란이 이제 석유를 많이 생산을 하니까. 근데 미리 생산해 놓은 석유들을 그 호르무섬에 많이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석유를 생산해서 호르무섬에다가 모아놨다가 거기서 이제 파는 거예요. 수출을 할 때. 그러면 그 내복이 석유 만들어지잖아요. 내복, 옷, 여러 가지 화학, 물품들, 여러 가지 물건들, 플라스틱 다 석유로 만들죠. 그러면 좀 막 그런 석유를 쓰는 물체들이 플라스틱 이런 케이스나 그런 게 비싸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 생산량도 줄어들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들었는데 트럼프가 막 협박을 했다고. 이란을. 네. 그러니까 항복을 해라. 왜냐면 이제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라고 보통 생각하는 나라가 몇 개의 나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국, 이란, 쿠바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나라들을 미국이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이러면 미국 국민들이 와, 대통령 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보려고 했던 거죠, 이번에. 그럼 속임수를 썼던 거네요. 속임수라기보다는 좀 전쟁을 통해서라도 내 편을 만들어야겠다. 내 말을 잘 듣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자기가 위대해지기 위해? 그렇죠. 그 다른 대통령들도 그걸 뉴스에 나오면서 알잖아요. 네. 전쟁 있는 걸. 네. 그러면 그 전쟁이 우리가 그 전쟁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나 이스라엘로 가서 서로 막 대처하려고 그런 일도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서요? 네. 그런 일은 잘 없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우리도 그러잖아요. 네. 굉장히 친한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가서 도와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나라에도 그런 관계가 있기도 있어요. 특히 이제 러시아랑 중국이랑 이란이랑 친하거든요. 그럼 반대하는 것보다는 같이 싸운다? 그렇죠. 같이 싸우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싸우는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러면 전쟁이 더 심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미사일을 빌려줄 수도 있고. 진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많이 있죠. 주식이 이게 25만 7,500원. 네. 그런데 그게 작은 회사잖아요. 반대로 이게 삼성전자. 난 반대로 18만 4천원. 작은 회사들보다 큰 회사들이 더 이제 폭락을 많이 하네요. 꼭 그렇진 않아요. 보면은 삼성전자가 22만 8,500원이 가장 높은 가격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18만 4천원인데 마이너스 19.4%. 그죠? 네. 거의 한 20%가 내려갔죠. 그 다음에 로보티즈를 볼까요? 로보티즈는 36만 4천원까지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29.2%가 돼서 25만 7,500원. 얘는 마이너스 30%가 거의 다 됐죠. 그래서 얘가 더 많이 떨어진 건 맞는데, 이제 그게 큰 회사냐 작은 회사냐에 따라서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똑같이 폭락은 하는데 많이. 그런데 처음에 있었던 양을 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100 빼기 50은 50이잖아요. 근데 120 빼기 50은 70인가? 70이죠. 그래서 처음에 120만 원이 있는 게 똑같이 50만 원이 내려가도 그래도 계속 높은 거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어떤 회사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어떤 회사의 주가가 조금 떨어지냐라고 묻는다면 이제 이번에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주식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기름값이 많이 오른다고 했죠. 네. 거기에 치명적인 회사들이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반대로 전쟁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회사도 있겠죠. 예를 들면 무기를 만드는 회사.
그 자기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겠죠. 음. 무기를 팔 수 있으니까. 그런 회사들은 적게 떨어지거나 오히려 오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많이 떨어진 건 뭐 많이라기보다는 비슷하게 떨어졌는데 네.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동안 돈 많이 벌었는데 이제 전쟁이 나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많이 벌었던 주식은 좀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 좋아지는 주식도 있고 나빠지는 주식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좀 장애물이 많다. 장애물? 네. 앞으로?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기름값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나잖아요. 네, 전혀 안 나죠. 그 기름진 땅이 아니니까. 네. 기름진 땅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네. 기름이 없는 땅이니까. 네. 근데 기름을 정말 많이 써요. 그러면 우리가 기름을 많이 쓰는데 기름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기름값에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떠지지만 그러니까 안 떠지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거의 다 풍랑을 많이 그렇죠. 한다. 커피를 좀 마시고. 맞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고 궁금한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또는 시청자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